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노비통, 이것이 채널, 이것은 명품 타월 실버 라이닝, 예, 광고입니다. 자, 이거 다 아시는 제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명품 타월이지요. 농약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유기농 면과 항균 세니타이즈가 결합된 세균 없는 수건이자 국내 유일의 이 꼬들꼬들한 와플 수건이 되겠습니다. 요것이요, 일반 수건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요, 흡수력은 또 어마어마하지요. 보통 이 수건에요, 세균이 변기 뚜껑보다 더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건에는 세균이 못 산대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까 뭐 말한 것 믿어야겠지요. 그야말로 럭셔리 타월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12월 초에 광고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왜요? 완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이것이요, 고급 수건이라서 가격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완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판 기념으로 다시 하시니까 그러면 가격을 좀 내려주세요 했더만은, 마침 그 홈페이지에서 할인 행사를 합니다 하길래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깎아 주셨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들어가 갖고 보면은 세금 낼 테니까 링크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요것이 이 세탁망인데요, 여기다 놓고 세탁을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이벤트로 해갖고 드렸는데 신청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세트에다가 넣어갖고 드린다고 합니다. 가격도 깎아주고 이벤트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요, 예, 당연히 민주시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거, 직원들까지도 민주시민이 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원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면 우리가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을 만드는 민주시민의 회사니까 여러분 신경 좀 써봅시다. 실버 라이닝 링크 클릭 한번 해주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윤 총장 애완견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 신문사에서요, 뭐 어느 신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징계 다음 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영상을 떡하니 올리면서 총장님에 대한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을 기사로 전해주셨죠. 그 추운 날 하루 종일 뻗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물론 그랬다면 총장님이 더 총애를 해주셨겠지만, 어쨌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장면부터 포착을 해가지고 총장님의 산책길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주셨죠. 물론 강아지, 안 갈라는 강아지 목줄 끊고서 이렇게 땡기는 것은 친히 편집을 해주셨죠. 혹시 총장님께 누가 될까봐.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애완견의 이름과 그 애완견의 사연까지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기사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언론사와 기자들이 항상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라면요. 근데요, 아니죠.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전체가 7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먼지털이로 몇백 배의 고통을 받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요만큼의 온기도 없이 잔인했던 사람들이죠. 그거 보면서 즐기던 사람들이 저 곧 죽을 거야 라면서 비웃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란 소리를 듣는 것이죠. 너무 자기 편에 대해서 관대하니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겠죠. 물론 윤 총장이 필요 없어지면 자기들 욕먹었다 싶으면 매몰차게 버릴 인간들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윤 총장이 참 고마워하는 분들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요, 이거 받아갖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받아서 썼습니다. 윤비 어천가를 써냈죠. 나름 기사같이 쓰려고 본인들 마음은 다 담지 못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더 충성하고 싶은데 아마 그 기자분들한테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써봐라 했으면 이 충성스러운 기자님들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애완견 토리는 평소 윤 총장을 보면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자기를 입양해준 윤 총장의 고마움을 알기라도 하는 듯 윤 총장 곁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은 날 토리는 마치 윤 총장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식음을 전폐하고 윤 총장을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분께 이 신문사 회장님하고 총장님이 만났었다죠. 그러면 그 친분을 계기로 한 이 총장님의 방침 때문에 이렇게들 썼을까요? 월급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름을 앞으로 바꿔야겠죠. 언론사가 아니고 여론기획사, 기자가 아니고 대변자, 기사 쓴다고 하지 말고 애쓴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구독, 요즘 수구 언론들이 아주 폭주를 하고 있죠. 뭘 믿고 그럴까요? 그렇죠. 네이버하고 다음 믿고 저러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다음이 최근에 크게 한 방 먹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스트레이트한테요. MBC 스트레이트 보셨죠? 이번 주도 뭐 대박이었지만 지난주에도 또 특종을 터뜨렸죠. 집중 분석 네이버 해갖고 이 알고리즘의 진실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죠. 이지선 기자시죠. 지난번에 국힘당 의원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이분이 터뜨렸을 거예요. 그야말로 기자다워야 기자지. 이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죠. 이 말에 딱 맞는 기자님입니다. 이분은 돈 걷어갖고 명함 파줘야 돼요. 진짜 기자 이렇게 말이죠. 이분이 또 경사가 있었죠. 최근에 올해의 방송기자상 이것을 타불었습니다. 아따 영예로운 일이죠. 멋져요. 얼굴도 되게 이쁘게 아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 무서운 언니들한테 혼나요. 뭐 성인지인가 뭔가 그거 없다고 말이죠. 예, 아무튼 이지선 기자에 따르면요. 네이버랑 다음에 보수 언론 기사가 70몇 %를 차지한답니다. 이러니 여론이 지금 확 딸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뭐 다 느낌으로 알고들은 있었죠. 오히려 그거 보고 70%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각자 다들 속앓이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치우쳐 있는 거 아는데 누군가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정부도 나설 명분이 생길 텐데 하던 찰나에 이지선 기자가 스트레이트에서 떡하니 보여준 것이죠. 고생 무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니까요.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아주 그냥 꿀을 빨고 계셨더만요. 방송 나가고 그들은 할 말이 없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갖고 입 닫고 있는데 갑자기 이데일리에서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을 위해서 하고 나섭니다. 네이버가 보수 언론 편일까? 스트레이트 뉴스 공장 집계 논란.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 PC 화면으로 조사를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본다. PC로는 5%도 안 본다. 잘못된 표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PC하고 모바일하고 얼마나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모바일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PC하고 모바일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제시를 하셔야죠. 아니면 모바일 집계는 해보셨습니까? 그 작업은 해보셨어요? 안 하시죠? 그거 힘들고 시간 걸리니까. 스트레이트는 죽고 살고 고생해갖고 기사 냈는데 그거 반박하시는 분은 입만 털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뭔가 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두 번째, 조사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 5분마다 그 뭐 크롤링인가 뭔가 해갖고 5분에 한 번씩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래 걸려있는 기사는 중복 체크가 되는 것 아니냐? 10분 걸려있으면 2번 체크, 3번 체크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특정 언론사 기사를 하루 종일 걸어놓는 거 여론 몰아가려고 거짓거리를 하죠. 이건 중복 체크가 아니고 제곱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아가는 기사를 갖다 한참을 걸어놓으니까요. 그런 기사 여러 번 봤으니까요. 어찌 보면 고맙네요. 수구 언론들 기사 오래 걸어놓는다는 거 고백한 셈이니까요. 시간당 건수로 볼 것인가 점유율로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했어야 한대요. 얘기
입만 살아있는 양반들아. 스트레이트 팀이 뭐 국가기관입니까? 인력이 한 50명씩 돼요? 아니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은 그것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지 왜 뭐 더 자세히 안 했다고 그럽니까? 본인들은 수박 겉핥기로만 하시는 양반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갖고 기사 쓰는 양반이 어디서 그냥 감나라 배나라 입만 살라고 까불까불 하십니까? 세 번째, 보수지와 진보지 구분이 잘못됐다. 다 이렇게 좀 웃겼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동아일보하고 2대1을 왜 보수 매체로 넣지 않았는가? 이거 뭔 소리입니까? 아니 안 넣어도 동아일보 2대1 안 넣어도 뭐 이만큼 수치가 나와 보니까 빼본 것이겠죠. 왜요? 보수 언론이고 싶으세요? 왜 보수 언론이고 싶으세요? 멋있어 보여요? 마치 넘버3에서 그 불사파 그 어린 친구 3명이 자기들 조폭으로 엮어달라고 우기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동아일보 안 나온 것은 저도 좀 서운합니다만은요. 2대1은 그냥 중도로 남아 계세요.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A씨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기재를 하지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기사량이 많아서 그런다라고 했대요. 아저씨 많은 거 알아요. 예. 근데 많아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다고 언론사가 수천 개가 있는데 한 언론사가 혼자서 15%를 차지를 하냐고요. 이건 뭐 계산을 내보면 초등학생도 계산할 것인데 왜 심한 문과 출신이신가요? 아따 너무 편향적인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 익명으로 하셨겠죠. 아무튼 스트레이트에서 후속 보도한다니까 기다려봅시다. 근데요. 스트레이트는요. 그냥 이렇게 자세만 딱 잡고 계세요. 영원히 네이버하고 다음이 눈치 보게. 그러고 이것은 정부에서 제대로 인력 확 투자해갖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스트레이트 대단하고요. 고맙습니다. 최근에 또 터뜨렸어요. 스트레이트에서. 이번에는 이지선 기자가 아니고 이지수 기자입니다. 예, 남자 기자예요. 예, 이름과 달리 아주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뭐 인지감수성 이거 걸리나? 뭐 아니겠지? 예. 좋아요. 현직 국회의원 재산순위 1등 914억 원에 빛나는 국힘당 전봉민 의원의 아빠 찬스. 딱 기가 막힙니다. 부산 지역 굴지의 건설사 대표가 이 의원님의 아빠고 그 아빠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정도가 아닌 그냥 줘버리는 형식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게 해줬어요.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조단위의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거 허가내주는 심사한 사람이 사돈 어르신이고 관련된 부산시 공무원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만두자마자 그 건설사에서 부회장 소리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기자가 물어봐갖고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다가 서해도구를 놓고 댕기는데 그거 가지러 가려고 왔다 갔다 한 것이 답니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십니다. 아무튼 그 공사도 조단위의 공사인데 아들들한테 넘겨주고 그거 국세청에 걸려갖고요. 증여세 때려 맞았는데요. 그거 냈다는 얘기가 없답니다. 증여세 냈냐니까 말들을 안 해요. 그러면서 기자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천만 원 갖다 줄게. 3장. 응? 우리 같이 살자. 난 한번 인연 맺으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래 끌어불죠.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먹히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분이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수백만 원씩 기부를 한답니다. 이런 분한테 큰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순간에 좀 도와주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눈 살짝 감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젊은 의원들이 한 푼 줍쇼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아마도 거의 98% 뭉개겠죠. 박덕흠 의원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유감 표명 살짝 하고 째리고 있다가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입 다물게 하고 조용할 때까지 잠수 타다가 또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자기 세상같이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죠. 그야말로 기득권, 적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 안 보려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돈 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저렇게 그냥 한 번에 몇백억씩 떼돈 벌고요. 주변에 붙어있는 따까리들한테 부스러기 돈 조금씩 던져주면요. 그것들은 또 좋다고 적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갖고 저러고 떡 버티고들 문지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썩은 정치인이나 검찰이나 언론하고 친하면 뭐든지 다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죠. 이 카르텔의 기본 토양이 되는 것이 바로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랑때 저것들이 한 몸이 돼갖고 정권 바꿔보려고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진영에서는 검찰개혁부터 하려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하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냐고요? 아니죠. 계속 나쁜 짓거리 하려 하겠죠. 근데 걸리면 죄 지은 대로 벌을 받겠죠. 검사하고 친하다고 봐주지 않겠죠. 검사 출신 전관 비리 변호사 써갖고 빠져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반칙하면 안 되겠다. 세상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퍼지겠죠. 그래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가을에 끓지만 날뛰는 것 보면 피도 끓지만 정신줄 딱 잡고 있어야겠죠. 저쪽은요 원래부터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쪽입니다. 저 정도 행패는 부리게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막으려고 해봐야 우리 팔뚝에 멍만 잔뜩 들어요. 어차피 저들은 지금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난리 치다가 스스로 자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벽에 금간대 좀 보수하고 구멍 뚫린 데 있으면 가서 튼튼하게 막고 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하면 더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쌓이니까요. 2020년 참 여러모로 버라이어티한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정말 찍었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